네, 안녕하세요. 하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라이브가 아닌 녹화 방송으로 진행해서 그냥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라이브로 했었는데 준비 부족으로 제가 제 개인 사업이 어제 조금 바빴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좀 시간 맞춰서 오는 바람에 준비가 완벽하니 안 돼서 집에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는 바람에 마이크 상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충전이 안 된 마이크를 썼었고요.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실패의 요인이고 거기다 라이브를 8시에 하겠다는 거를 진행 중에 마이크가 꺼진지도 모르고 계속 진행하다가 한 8시 거의 한 30분 경에 발견하고 중단했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준비해서 9시에 했는데 그거마저도 또 녹화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지금 올라가 있긴 해요. 근데 말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울림이 심해서 사실은 영상을 내려버릴까 하다가 지금 놔두고 있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다시 설명을 좀 충분히 해서 조금이라도 이 도움이 된다기보다도 정확한 부분을 전달하는 게 맞다 싶어서 다시 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분은 양해하시고요. 오늘 새로 업로드된 부분은 요약해서 어제는 좀 장황하게 얘기했었는데 요약해서 서해고속철도에 관련된 부분을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거고요. 뭐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시기도 힘들고 또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할 거고 그 국가철도공사 담당자한테 제가 전화해서 안내받은 그런 내용들을 주제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실관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제가 포탈이나 인터넷에서 캡처한 자료들을 이제 기사 사진들을 기사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제는 준비가 안 됐고 이게 상당한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많은 시간을 이렇게 라이브 방송들을 하시는 거 보면 너무 쉽게 이렇게 보여지고 또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보는 관점도 그냥 너무 쉽게 보고 그런데 이 제가 막상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해보니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말을 쉼 없이 이렇게 이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면이 많아요. 그래서 말을 끊김없이 이어가고 자연스럽게 그 주제에 대해서 연결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게 핵심인데 어제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전달도 못하고 거기에다 녹음 상태도 안 좋고 또 마이크가 라이브 방송을 8시에 한다겠는데 처음에는 마이크 상태를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잘 되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이제 중간에 이제 마이크 약이 이제 다 떨어져서 꺼진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이제 이게 참여도가 떨어지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다 나가버리고 참여도가 떨어지니까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8시 30분경에 그걸 제가 에, 그걸 확인을 하고 목소리가 녹음 안 되는 걸 확인하고 부랴부랴 방송 중단하고 다시 준비해서 9시에 했는데 그 9시 그 부분마저도 지금 중간에 녹음 상태가 울림이 심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제는 그 준비 부족으로 좀 실패한 부분들을 오늘은 보완해서 그 기존에 올라간 영상을 이 영상을 촬영해서 올림으로써 삭제할 거예요. 그래서 보완해서 다시 어제 얘기했던 부분을 반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그 보완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영상 촬영 장비를 보완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라이브 개인 방송이 활성화되고 유튜버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질적인 면이나 아니면 시각적인 면, 듣는 면 이런 음성 관련해서 이제 전달되는 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즘은 상당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짜임새 있게 방송국 못지않게 편집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방송 시설도 갖추는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구독자님들의 눈높이가 첫째 높아졌고 거기에 따르는 구독자님들의 이런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실증을 내고 이렇게 외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제가 이제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컴퓨터를 오래전에 접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 나이 세대에는 그래도 뭐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이제 시간 나는 대로 다른 유튜버들 방송도 자주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완할 건 하고 막 이러는데도 지금 뒤떨어져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 편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다양한 면에서 이렇게 부각을 제가 썩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서 아쉽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시간에 쫓기고 제 사업, 개인 사업도 해야 하고 또 시골도 내려가서 또 여러 가지 또 짧은 하루, 일요일을 또 보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영상도 촬영해야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복잡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골서 사진 촬영이나 기타 뭐 동영상 촬영 이런 부분들이 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현실적으로 뭐 일을 한두 시간 하면 많은 성과를 내는데 촬영을 어, 날씨가 이렇게 더워서 땀이 나네요. 촬영을 뭐 이 방안이 덥다는 얘기예요. 외부는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이제 창문을 좀 열겠습니다. 지금 내일은 영하 6도로 내려간대요. 내일은 영하 6도. 창문을 좀 열어놓을게요. 땀이 맺히네요. 막 이런. 그래서 시골 가서 이렇게 촬영하는 거는 좀 제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누누이 양해를 구하고 하긴 하는데 또 처음 보신 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구독자님들이 처음에 와서 봤을 때는 어느 때는 영상이 좀 잘못 올라갈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제 지적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거기에 따라서 좀 유튜브를 이렇게 동영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냥 접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이어가야 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사이에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거 좀 제대로 해보려니 그게 이제 제 한계에 봉착할 때도 있고 또 이런 뭐라고 할까요? 좀 그런 부분들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든 해결을 하는데 그 이외의 상황은 뭐 촬영이나 기타 뭐 장비 활용도 이런 부분들은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 많죠. 그래서 이제 구독자님들의 이런 취향이나 기타 이런 기대치가 좀 뒤떨어지다 보니까 좀 제 영상을 외면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고민이 많아요. 일단은 나 그건 차지하고 일단은 뭐 저는 어, 이 생활 신조가 뭐 후퇴는 없어요. 그냥 전진을 하는 그런 강인한 생각이나 정신력을 가지고 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제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기 그동안에 이제 징벌을 사서 했었죠. 옛날 핸드폰을 가지고 징벌을 사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징벌이 비를 한 4~5시간 마치다 보니까 징벌이 고장이 난 걸 사용할 때가 있었어요. 그 이제 예, 고프로로 촬영하다가 고프로가 이제 약이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징벌을 이용했었는데 그런 영상들이 좀 어지럽거나 기타 좀 화질이 떨어지거나 음성이 잘못 입력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를 좀 인지를 하면서도 뭐 그거를 어떻게 제가 그 부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요번에 핸드폰을 바꾸면서 이제 징벌도 이렇게 사고 어제 그제가 되겠네 벌써. 그래서 이렇게 징벌을 이렇게 샀어요. 사가지고 어제도 그 라이브에서 설명했는데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징벌을 사가지고 스모스 이제 그 스모스 하이브라고 하이브 X 스모스 제품이 이름이 그거예요. 스모스 하이브 X 이 제품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징벌을 사가지고 이게 18만 9천 원 주고 제가 구입했어요. 유쾌한 생각에서. 유쾌한 생각이라고 금천구에 있는 건데 꽤 유명해요. 아주 유명한 건 아닌데 여기 이제 개인 방송 촬영 장비 이 업체예요.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 유쾌한 생각 가게 되면 다양한 그런 촬영 장비들이 많습니다. 스튜디오 꾸미는 것도 예, 거기에 모델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구입을 하는데 요번에 그 새 핸드폰을 사면서 징벌을 구입해서 한번 해보는데 아주 성능이 다양하고요. 그 라이브 방송 하는 데는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보를 위해서 제가 뭐 이 징벌 사용하는데 뭐 초보지 아주 완전 숙련된 사람은 아니니까 만든 제품 같기도 하고 상당히 뭐 간단하면서도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끼고 촬영을 이제 그러니까 오늘이 금요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골 내려가서 이제 다시 한번 촬영을 이걸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뭐 찍을 거는 겨울이 돼서 뭐 별로 많지는 않은데 이제 내년 봄을 위해서 계속 이걸로 갈고 닦고 연습을 해서 내년 봄에 조금 생동감 있게 이걸로 찍어 보겠습니다. 겨울에는 뭐 크게 찍을 일은 없고 고프로로 하면 되죠 뭐. 근데 이제 그 영상 장비라는 게 이제 각 기능마다 다 달라요. 뭐 제가 옛날에 무명 가수나 각설이 공연을 엔토리라는 그 채널을 통해서 제가 올렸어요. 그거를 몇 년을 했냐면 거의 10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캠코더를 사용한 지는 한 20년 넘어요. 처음에 소니 거를 사용을 캠코더를 사서 하고 또 이제 그때도 한 180, 150인가 주고 사서 처음에 이제 카메라 캠코더 소니 거를 150인가 주고 사서 사용하다가 그게 이제 2K니까요. 이제 화질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것도 화질은 좋긴 좋은데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4K로 260인가 주고 사서 지금 6년째, 7년째인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촬영 장비도 이거 소니 거 4K로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OBS를 통해서 지금 영상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도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징벌도 사고 또 오즈모 4K 3라고 이것도 징벌 카메라인데 구입할까 했는데 이거는 뭐 없고요. 지금 품절이고 직구를 통해서 구입하려니 AS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망설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촬영 장비는 또 캠코더는 캠코더대로 그 찍는 그 기능이나 그 이런 게 있고 또 징벌은 징벌대로 또 라이브 방송이나 기타 그 생동감 있게 찍는 기능이 있고 또 그 징벌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찍는 기능이 있고 다 각자의 그 용도가 다 틀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라이브 방송하는데 방송 장비가 많이 필요해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츰 보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핀마이크도 사야 해요. 그 핀마이크도 지금 없어가지고 못 사고 있는데 핀마이크도 사서 핀마이크를 이제 사용해서 녹음 상태를 이제 시골에 가면 바람이 오후에 많이 불잖아요. 그런 부분들 보완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프로로 또 찍는 거는 나름대로 또 고프로는 야간이나 이제 어두운 곳에서는 촬영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오후 한 5시 뭐 어두컴컴해지면 촬영이 되긴 되는데 선명하지 않죠. 그 대신에 이제 수중 촬영이나 기타 뭐 이런 간단하게 들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촬영할 수 있는 즉시 그런 기능이 있어서 이제 고프로도 사용하고 있고 방송 장비는 많아요. 저 뭐 다 이게 방송할 수 있는 송출할 수 있는 그런 방송 장비도 다 구입했고요. 이게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4K 카메라 소니 거를 통해서 하려면 다 이 방송 장비 연결 부분들이 다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했고 시골에도 또 그 준비돼 있고요. 시골에 그 하초여기 스튜디오도 준비돼 있고 많이 준비를 했는데 돈은 글쎄요 뭐 아주 많이는 아니어도 쓸만치는 썼어요. 그런 이런 방송 쪽에.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젊은 분들의 유튜버에 그 미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러한 그 뭐라고 그 댓글에 지적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글쎄요 제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는 해볼 생각이에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네. 자, 이쯤 하고요. 너무 소두가 길었네요. 아무튼 이쯤 하고 자꾸 얘기 반복해서 하면 또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이쯤 하고요. 또 이제 서해 고속철도에 관해서 오늘 주제로 다루고 싶은 내용을 간단 요약하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쪽으로 붙여놓고요. 어느 쪽에다 붙여놓고 이쪽에다 조그맣게 붙여놓고요. 뭐 제 얼굴 뭐 봐봤자 그렇고요. 네,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서해선 KTX가 이제 2004년 홍성역까지 서해선 전 구간 개통될 시 해당 구간에는 KTX 이음 열차가 운행을 할 계획이다. 이런 그 포탈에 나와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국가철도공사의 이 포탈에 나와 있는 이제 그 검색하면 그 볼 수 있는 이런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주제로 사실인지를 팩트를 확인했어요. 국가철도공사 담당자하고요. 그 서해고속철도 관련 부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고요. 그 서해선이 그 2024년 그 하반기에 개통된다는 거를 그 KT 국가철도공사 그 담당자한테 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로 그 확인이 됐고요. 이게 지금 이제 KTX 열차가 운행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홍성에서 출발한 열차가 서울로 바로 갈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긴다.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KTX에서 신안산선으로 환승을 하는 네, 이렇게 되면 KTX 이용하는 메리트가 크게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털에 나와 있는데요. 어, 여기에 앞서서 이제 이거에 앞서서요. 이걸 보시면 이제
이걸 보시면 서해 서해 복선 전철 관련한 기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 사업이 2024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공단은 이제 국가철도공단, 공단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 총 사업비가 이렇게 투입돼서 8개 사업에 이렇게 투입돼서 한다. 이렇게 했고요. 핵심 부분만 그냥 다 읽지는 않고요.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핵심 부분만 얘기를 할게요. 이 중에 이제 충남 홍성에서 경기도 화성을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 전철과 경기도 이천에서 경부 문경까지 연결하는 이천 문경철도 및 경기도 평택에서 포승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포승 평택 철도 건설 사업 등이 2024년 하반기 개통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언급했듯이 여러 군데에 여러 군데를 다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서해 복선 전철 현황을 알아보면 서해선 복선 전철은 충남 홍성에서 경기도 화성 송산까지 90km 구간을 복선 전철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이 금액을 투입하여 2024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2%다. 이렇게 92%로 후속 분야 궤도 시스템 건물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철도 기반 시설 이제 철도 선은 다 깔려 있는 거고요. 기반 시설 이제 역사나 뭐 이제 이런 각종 이제 편의 시설 이런 게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홍성, 송산 이 부분이 이제 40분 소요된다고 나와 있고요. 충남 서부권 수도권 접근성 개선에 따르는 이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되는 철도 노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검색해 보면 이게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홍성에서 출발한 KTX 열차가 서해선을 달리다가 연결선을 통해 경부선을 이용하여 광명역, 용산역, 서울역까지 이동이 가능해진다. 홍성역에서 용산역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48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성역에서 출발해서 용산역까지 48분이 소요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국가철도공사 담당자한테 물어본 결과 사실로 확인을 했습니다. 요건 아까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가 여기 나와 있고요. 홍성, 화성, 평택을 연결하는 지금 복선화 전철이 진행되고 있고요. 경부선과 서해선이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평택에서 경부선과 서해선이 그러니까 홍성, 서울 간 48분 소요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홍성에서 이제 화성, 평택을 연결하는 이
이 저기 서해선이 이제 경부선하고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기존에 이제 광명이나 용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이제 서해선하고 만나서 이렇게 홍선까지 오는 거예요. 그 기존에 이제 선을 따라서 내려다가 이제 여기서 갈라지는 거죠. 네. 여기에서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홍성 밑으로도 진행되고 있고요. 홍성이 있고 이제 여기 송산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복선화가 진행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여의도나 서울, 여의도, 영등포 이쪽은 이제 중앙선 이제 이쪽은 기존의 그 KTX 고속철도가 지나는 선이고요. 여기 이제 광명에서 시흥시청으로 해서 이제 이 소사나 이쪽 대곡 쪽은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 크게 봐서는 이렇더라고요. 이제 기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렇게 영등포나 광명에서 바로 홍성까지 가는 서해선이 맨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건설이 예정돼 있었어요. 건설이 그 2006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죠. 하다가 이제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써 자꾸 이제 뭔가 또 다른 구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서해안선을 이제 장항선만 이렇게 연결을 해서 광명이나 이제 영등포에서 장항선을 이용해서 홍성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가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서해안선을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면 군산 있잖아요. 그 호남선하고 만나게 되고 여기는 이제 중앙선하고 만나서 전 국토를 철도화해서 이렇게 그 뭐랄까 지방 이제 인구가 줄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뭐 2008년도인가 또 사업 계획이 변경되고 또 2016년도에 최종적으로 변경이 됐어요. 16년도에 최종적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해안선이 되는 바람에 이제 그러면 문제가 이제 광명에서 시흥시청을 연결하는 이제 뭐 환승이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하잖아요. 환승이 여기에서 연결선이 이제 광명에서 시흥시청의 연결선이 없다면 환승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등포스에 출발한 기차가 홍성까지 그 기차 안에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홍성이 개통되면 알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이 도시 그 국가철도공사 직원한테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전화로. 그래서 차후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영등포에서 뭐 여의도도 마찬가지 영등포에서 출발한 기차가 홍성까지 바로 가는지 아니면 광명에서 환승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영등포에서 환승 없이 쭉 간다면 48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선 영등포에서 환승 없이 홍성까지 쭉 간다. 만약에 환승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따르는 시간 지연은 또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다음 거를 보시면 음, 잠깐만 요거를 보자고요. 요거를 이제 요거를 보면 이제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제 군산까지 이어지는 대야 군산 이제 여기는 이제
호남선이죠. 익산, 호남선, 군산, 이게 호남선하고 여기서는 천안, 이게 중앙선, 저 부산, 서울서 부산을 연결한 중앙선하고, 여기 이제 그렇게 연결이 큰 줄기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장항선이 이제 천안, 그 신창 이런 그 장항선이 이게 많이 듣던 그 이름들이에요. 제 처갓집 다니면서 뭐 역마다 거의 애우다시피 하고 뭐 안내 방송이 나오면 많이 삽교역, 뭐 화양역, 뭐 홍성 뭐 이렇게 다 많이 듣던 이름들인데 이게 장항선입니다. 여기를 지금 복선화하는 거예요. 복선화. 그러니까 이제 고속철을 까는 거죠. 기존의 선로를 이제 이제 선로를 피해서 쭉 피는 그 이제 직선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속철이 다닐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제가 그 국가철도공사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KTX 열차처럼 그렇게 속도가 그렇게 나면서 이게 홍성까지 가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철도가 운행이 되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기존의 철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그 용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영등포에서 출발한다면 홍성 그러니까 저 있는 광천까지 2시간 한 40분 가량 소요돼요. 지금 현재는 옛날에 저희가 이제 처갓집 다닐 때는 옛날에는 좀 더 소요됐고요. 기관 이제 철도 이제 기관차들이 좀 노후돼 그때는 좀 그랬겠죠. 빠르질 않았겠죠. 그래서 뭐 3시간 넘게도 되고 안행차는 4시간 넘게도 가고 그랬어요. 여기서 타면 굉장히 지루했죠. 계속 꾸불꾸불 가고 뭐 이렇게 보면은 기차가 이렇게 굽이굽이 산을 휘어감고 돌고 들판을 지나고 뭐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뭐 창문 너머로 보면 뒷꼬리가 보이고 또 앞에 기관실이 보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휘어져 가면서 이렇게 구불구불 갔던 그런 장항선이에요. 진짜 그 이런 철도 부분은 진짜 뒤떨어진 그 곳입니다. 이 장항선이 진짜 뒤떨어졌어요. 이게 보면 여기 차라리 저 강원도 가는 기차 그거만도 못하게 아주 구불구불 돼 있었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게 기대가 크죠. 이게 저기 충청권이나 이 서해안 사시는 분들은 기대가 크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선화되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렇게 홍성까지 48분이 소요된다는 얘기고요. 환승이 없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환승이 없을 때. 기존에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 그 부분은 못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홍성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신성, 광천, 주포 이 부분이 이제 그 2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2027년에 이제 주포까지 2027년에 이제 완공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광천이 제가 귀농에 있는 귀촌에 있는 그 곳이에요. 광천이. 그래서 광천이 이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지금 저희 귀촌에 있는 곳 그 앞에서 공사가 지금 선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다리도 놓고 막 이런 공구리 치고 뭐 공사 장비들이 들판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요. 이쪽 이제 홍성에서 위쪽으로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내년 하반기 목표로. 이 밑으로 이제 대천이나 이런 이제 군산까지는 더 진행이 돼야겠죠. 뭐 토지도 매입하고 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진행이 되면은 이제 상당히 늦어지겠죠. 이쪽 밑으로는. 근데 이제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 이유는 아직은 미정이니까 제가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요거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송산에서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홍성까지의 이제 선이고요. 어, 요런 빨갛게 그어진 선들이 이제 오송 이런 것들이 이제 이천, 충주, 뭐 문경 이런 구간들이 지금 내년 2024년 하반기 목표로 지금 진행 중인 그 노선이고요. 지금 요 밑에로 이제 신성, 주포, 뭐 보령 이쪽으로는 아직은 이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요거를 또 보시면 이제 크게 봐서는 이제 대곡, 예, 여기에서부터 김포공항 거쳐서 소사, 부천 소사죠. 예, 이런 식으로 여기는 공항철도 연결되고 경인선 예, 예, 연결하고요. 또 인천 경인선이죠. 인천 인천서 서울을 오는 경인선 예,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광명에서 영등포 광명에서 시흥시청을 거쳐서 이쪽으로 쭉 내려가는 이제 홍성까지 내려가는 길이고요. 이 선이 이제 서해 그 이제 고속철도 구간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서해 고속철도 구간이고요. 이제 이게 장항선입니다. 기존의 장항선인데 이 선이 굉장히 굽이굽이 아주 그 굉장히 이 철도 선들이 노후돼 있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는 건데 어, 요 부분은 좀 세밀하게 제가 이것만 보고는 어떻게 예, 여기 이제 제가 장항선을 처갓집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많은 세월을 뭐 한 30년 가까이를 지금은 이제 철도를 이용하진 않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이제 가끔 제가 혼자 가면 이제 시골 내려오려면 철도를 이용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최근 수십 년 사이에 한 20년 전, 20년 전, 한 30년 가까이 됐네요. 철도를 한 타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네요, 벌써. 근데 최근에 타본 적은 없어요. 다 이제 자가용을 이용해서 처갓집을 왕래를 했으니까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그래서 장항선이 언제나 천안으로 해서 천안에서 다시 온양 뭐 이렇게 예산, 홍성, 광천 이렇게 내려가고 간이역들이 중간중간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저희 귀촌에 있는 곳도 중림역이라고 했어요. 그 완행열차 가서는 간이역이 있었는데 그 간이역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때는 인구가 시골에 인구들이 엄청나게 많을 때이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나서 시골에 갔을 때는 그때도 인구가 많아서 간이역에서 이제 완행열차가 쓰고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나 뭐 통근하는 이제 출근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했죠. 그래서 간이역이 폐쇄된 지도 상당히 오래됐죠. 일단은. 예, 그래서 간이역에도 매표원이 있었고요. 그 이렇게 매표원이 상주하는 이런 조그만한 역사, 이제 아주 광천역처럼 큰 건 아니지만 역사가 있었고요. 조그만하게 이제 그때 이제 가본 기억이 나고 그 기억이 생생하죠. 예. 이제 이렇게 복선화가 그 고속철도가 진행이 되면 이제 서울서 48분에 홍성을 간다면 이제 광천까지는 좀 더 내려가야 하니까 1시간 이내에는 광천까지 갈 거예요. 1시간 이내에는 홍성 다음이 이제 아까 어디죠? 홍성 다음이 신성, 그 다음이 광천이니까요. 홍성 다음이 신성, 그 다음이 광천, 주포 이렇게 이어지니까 광천, 홍성 다음이 신성, 그 다음이 광천역, 주포 이게 이제 우리 그 비천에 있는 데가 그 청서면이거든요. 청서면. 그러니까 청소면을 지나서 주포가 여기 되더라고요. 난 청소면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 됐건 뭐 그다음에 대천 이런 식으로 여기 근데 상당히 많아요. 이게 중간중간 여기.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서 부산을 가는 KTX 열차하고 속도하고 기존에 이제 지금 운행 중인 그 철도 그 기차하고 그 중간이래 중간. 그러니까 속도나 이런 거가 그 중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완벽한 고속철도가 아니고 굉장히 빠르긴 한데 고속철도는 철도인데 약간은 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앞으로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계속 내려가서 이제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요. 또 중간에 한번 또 이런 부분들이 더 뭔가 또 새로운 부분들이 이렇게 추진이 된다면 중간중간에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로서는 그러니까 한 시간 이내에 그 광천을 도달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뿐더러 또 제가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전하는데 앞으로는 지금은 현재는 괜찮지만 앞으로 70이 넘어지면 상당한 부담을 안고 다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철도 KTX가 개통됨으로써 제가 이제 저희가 사는 관악구에서 뭐 지하철을 이용해서 광명역으로 해서 광명역에서 이제 이런 서해선을 갈아타고 광천역에서 내리면 그 광천역에 뭐 자전거를 하나 이제 놔둔다든가 해서 이제 자전거를 이용해서 저 귀촌에 있는 곳에 가고 또 서울에 올 때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광천역에 와서 거기다 어디다 열쇠 채워놓고 또 서울 와서 볼일 보고 내려가서 자전거 이용해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관심 사항이고 물론 이 서해안 쪽이나 충청권에 사시는 분들의 관심사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국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라면 혹시 뭐 여행을 할 때 장항선을 타고 뭐 또 이제 그 서해선을 타고 여행을 한다면 뭐
메리트 있는 그 여행 코스도 될 수 있고요. 또 호남선하고 연결되니까 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 중간중간에 더 제가 보완을 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지금 상당히 지금 한 1시간 가까이 지금 진행을 했는데 너무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예, 오늘의 그 녹화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